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팅 스토리를 구독해주세요. 흥미로운 복수나 감정에 대한 복수.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이 고대나무를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단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괴로웠지만 폭풍과 번개의 압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개는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번개가 찼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일 것이고 세 번째로 번개가 치기 전에 가장 크고 가장 넓은 나무일 것입니다. 높이는 약 55m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서 지식을 얻었나요? 나는 위에서 아래로 흔들면서 높이를 15와 2분의 1m로 자르고 중간에 커든 15m를 약간 넘었고 주로 제거 후 남은 부분을 측정하여 충분히 잘랐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웃집을 지나가기 위한 남은 내 임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직 짐작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벌목꾼입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베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관리하고 목재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낡은 집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샀을 때 우리에게는 이웃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가 이사할 때 조쉬가 이미 은퇴했습니다. 프레이저 늙은이는 경사면에 살았습니다. 그녀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주거 지역이 우리 주변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한 이후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도로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잘려졌고 새 집은 모든 것이 너무 도시화되고 불모화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가 나무를 자르기로 결정했을 때 나무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나무가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일수 및 벌목을 마친 후 벌목 후 제거에 대한 임시 제한 약 3일이 소요됩니다. 계획대로 목재를 톱질하고 제거하려면 나무의 나머지 부분의 높이가 약 24m였으며 줄기 밑부분의 지름은 약 3m, 윗부분의 지름은 80m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일이 있었다. 장작을 자르는데 며칠이 걸렸다. 환경론자들은 나무가 계속해서 살 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2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으려고 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나무는 죽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산림관리인들은 나무를 연구한 결과 필수 수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가지에 죽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가을쯤에는 알게 될 거예요. 조쉬 프레이저 노부인, 심지어 판사까지 제가 나무 전체를 그들에게 넘겨줬을 때 우리는 이미 조쉬의 창고를 상단과 중간 부분으로 채웠고 오늘의 장작 더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통나무 몇 개로 프레이저 창고를 채우세요. 조쉬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프로젝트를 계속 계획하고 관리했습니다. 사실은 비디오 카메라지만 저는 여전히 영화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습관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웃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면 아니요 사실 작업이 끝나면 사본을 갖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집 전체를 녹화해 드릴까요? 적어 두시겠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것까지 다 문제없으니 도와주면 기쁠 거야. 아들아 넌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좋은 이웃이었어. 내가 이사 나갈 때면 난 조쉬가 지난 몇 년간 측정한 모든 것을 논의할 때 그리워질 거야. 조쉬야 항상 먼 앞을 내다보는 사람 중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우리의 며칠, 몇 주, 몇 달을 추로 보았습니다. 나는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쉬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할 거예요.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그의 베란다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임팩트 존을 조사하면서 그곳에 갔었거든요. 네, 너무 많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다는 순환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들은 원래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죽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연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늙은 프레이저 판사님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우리 2개의 헛간이 가득 차고 이 나무의 장작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잘라준 오래된 노란 삼나무는 몇 년 동안 난방에 충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무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으므로 스스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끝내세요. 조용히. 주말이 아닌 오늘 이 나무가 제거된 것을 보고 시장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금요일에 허리케인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영화 제작진이 곧 도착할 거라는 거 아시죠? 예, 이것이 제가 오늘 주말에 이 모든 일을 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톰 새끼들과 해리는 항의하거나 쳐다보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자르는 동안 죽은 사람을 깨우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 당신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원합니다. 줄인 후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라고 할게요. 네, 먼저 변호사에게. 그리고 약 20분 후에 메리에게.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차어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가 제 시간에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여러 번 계산했는데 오늘은 정확히 그런 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베란다로 가는 계단, 그가 어깨 너머로 나를 부르며 위층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료될 겁니다. 조슈, 나는 픽업하러 가서 16 블레이드에서는 괴물이었고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빨에 내화물 인서트가 있는 체인이 있었고 매우 날카롭고 치명적이어서 강철을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줄기에 묻힌 못과 기타 물건을 자르기 위해 카바이드 체인이 발명된 이유가 바로 모터가 막 재구축되었고 그 전날 이 전기톱으로 다이아몬드 휠로 그라인더의 체인을 개인적으로 갈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전력 이도시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슈에게 머플러를 설치해야 했고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시끄럽고 더러운 전기톱을 가지고 일하며 자랐고 그들이 버터처럼 큰 통나무를 씹을 때 비명을 지르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나무배기 허가서의 전체 섹션에 머플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그들도 따라야 합니다. 나는 중얼거리며 다시 주위를 둘러본 다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넬 커트를 위한 나무 남쪽 끝에 2개, 북쪽 끝에 1개의 쐐기 3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설치했다면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약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에 있는 쐐기로 인해 갑자기 나무가 빠질 것입니다. 스핀처럼, 또는 제 아내 제시카가 시인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회전한다고 말한 것처럼 남은 그루터기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30에서 60cm 정도 멀어지고 나무의 쓰러짐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의 지지력이 부족해서 제 계산으로는 서북서 방향으로 떨어져 인도를 따라 거의 완벽하게 착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나무를 느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러스티가 생겨서 움푹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기자들은 대개 사람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았더니 다음 거리의 TV 밴 옆에 픽업 트럭 몇 대가 정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픽업 트럭은 올드 프레이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내 방향을 가리키며 모두 활짝 웃었다. 분위기는 거의 파티 같았다. 사실 이 오래된 나무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나는 우리만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내가 자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특히 이렇게 톱을 다시 확인하고 조슈가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고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했지만 너무 조용했지만 그 망할 머플러가 싫었습니다. 한 번 각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나무 바닥을 톱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멈추고 남쪽에 외지를 몇 개 더 두드렸다. 북쪽은 괜찮았다. 충돌 소리가 들리기 직전의 움직임을 보고 느꼈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톱을 끄는데 수년에 걸쳐 연습한 동작으로 톱을 치웠다. 3개를 더 찍었다. 때로는 최고의 펠러라도 무언가를 놓칠 경우를 대비해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단계,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앞으로 조금 미끄러졌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대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웃으며 지편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맨 위 계단을 오르면서 나무와 금속이 부딪히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작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것을 알았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떨어졌어.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았어. 아직 위쪽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쳐다보며 놀랐어.
나는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새끼손가락으로 전화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그는 허공에 휴대폰을 흔들며 뉴스를 가리켰어. 벤 라이브 프롬 더 씬 그가 과장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해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기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지만 카메라맨은 우리 집 앞과 뒤가 훤히 보이는 벤 근처에 머물렀다. 나는 곧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무서운 톱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제시카를 위해 3개월 동안 조립해 놓은 커피 테이블을 보니 그 위에 깔린 속옷만 빼고는 평소대로 놓여 있었다. 와인 한 병과 가운데에 놓인 잔 2개, 그 아래에는 코스터도 없었고 또 다른 괴로운 생각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내가 그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땀과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녀는 이 테이블을 결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톱을 내려 지난 6개월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옷장에서 꺼냈다. 제시카가 세일을 시작할 때 꼭 갖고 다녔던 $240짜리 배낭. 나는 그것을 풀고 커피 테이블에 있던 속옷을 그 안에 넣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여서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검은색 드레스와 스타킹을 집어들었다. 나는 몸을 굽혀 그 밑에 누워있는 남자의 셔츠와 양말을 집어들고 남자의 바지를 들어올리고 그의 지갑을 꺼냈다. 제시카는 왜 항상 스테레오를 돌렸는지 궁금해서 지갑을 열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켜져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수톤에 달하는 나무줄기가 차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나무를 자르기 전에 그 열개를 잘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담긴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제시카의 지갑을 집어들기 위해 멈춰서 열었습니다. 제시카는 열쇠 몇 개와 지갑을 꺼낸 다음 그것을 배낭에 던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새 트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차를 매우 좋아해서 그것을 개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차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유일한 주요 차이점은 그녀의 트럭은 가스 트럭이고 그녀의 친구들은 디젤 트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시카의 트럭은 맞춤형 바퀴와 스테레오 시스템이 달린 완전히 새로운 사도어 사륜 구동 장치였습니다. 내 전 가장 친한 친구인 피트가 이 괴물에 대해 약 $32,000를 빚졌는데 제시카가 그녀의 비머에서 픽업을 위해 교환하고 결국 오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지금 추천하는 전액 보장 대신에 국가의 최소 책임 보장으로 자신의 차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했을 당시 그녀의 차의 가치로 인해 트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친구가 어떻게든 그의 보험을 완전 보장해서 최소 책임으로 낮췄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차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톱과 배낭을 집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침실문으로 걸어갔고 닫힌 문 사이로 음악이 선명하게 들렸다. 신음소리와 신음소리도 들렸다.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잘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시카는 우리가 섹스할 때 항상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는 줄 알았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는데도 아까 꺼낸 값비싼 여행 가방 옆에 배낭을 놓고 좀 더 쉽게 휘두르기 위해 뒤로 움직였습니다. 톱을 발사했습니다. 체인이 끊어질 때 웅웅거리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자물쇠 주위의 문을 자르는데 2에서 3초가 걸렸습니다. 문을 밀고 노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트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카는 반대편에 서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듯 그녀의 몸을 내 시선에서 보호하려고 흐느껴 울면서 나는 피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효과를 위해 스로틀을 회전시킨 후 톱을 공회전시키기 전에 전기 톱바 주위를 회전하는 어두운 색사슬이 피트에게 졌을 때 꽤 무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모든 색깔 문은 나를 통과하고 창문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점퍼를 선택하세요. 나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피트는 겁에 질려 제시카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창문 유리창을 뛰어넘었고 이제 맹세코 메쉬 유리와 프레임을 교체해야 한다고 빌어먹을 바보. 그 사람이 그렇게 창문을 깨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창문으로 가서 우리 베란다를 내려다보니 그 사람은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어. 여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쪽이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 빨리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톱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 등등 내가 여기에서 가족놀이를 10번째로 하는 걸 이해 못하는 바보인 것처럼 제시카 닥쳐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말할 테니까. 그녀가 조용해지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내 목소리 톤에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는 이미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15분 이내에 도착하므로 그녀가 총에 매우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제만 그녀가 12게이지 펌프 액션 산탄총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매우 무서워 보였고 나에게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옷을 충분히 챙겨서 지난달에 샀던 $400짜리 여행 가방에 넣어라. 문 밖으로 나갈 때 배낭도 챙겨라. 거기에는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가 모은 커피 테이블 아래에 누워있던 것들이 들어있다. 당신을 위해 몇 달 동안 당신의 지갑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공유한 신용카드와 은행카드는 당신의 개인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또 거기 있어요. 나도 모자의 지갑에서 그 엉덩이의 신용카드와 그의 은행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메리가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들었나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시선을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의지해온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트럭 그리고 그 새끼 트럭이 고장난 것 같은데 몇 분 전에 큰 나무가 그 위에 쓰러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희 둘 다 우리 모두를 놓쳤어. 메리가 이미 가는 중이고 뉴스밴이 있으니 뒷문으로 나가는 걸 추천해. 입구 앞에 카메라도 있어요. 뒷문으로 나가는 그 새끼를 도와주는 것도 추천해요. 택시를 부르고 그거만한 엉덩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요. 발목이 부러졌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 모르셨다면 우리 사이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혼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 여행 가방은 이미 소환장을 받았고 다음번에 여기에 올 때는 보안관이나 그 동료들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메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우리 반쪽 중 하나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의 뜨거운 머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를 눈멀고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 등 뒤에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사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내 악기가 나무이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내 디스를 숨기려고 노력했고 그를 위해 우연히 발견했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 둘 다 죽이고 싶었고 오늘 아침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트럭에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나무를 잘라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에게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기 전에 정신을 되찾았으며 이제는 나는 메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현관에서 물러나자 군중이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TV 카메라가 나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베터드 트럭스 마이 하우스와 자신은 자랑스럽게 제시커의 트럭을 등지고 웃으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에 기대어 한쪽 다리를 뒤로 젖힌 그 사람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미친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이 우리 노인들을 돌봐준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은 대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젠장 착해요. 젠장 착해요. 전기톱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기자는 이따금 내 기분을 평가하는 것처럼 조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서 있는 사람은 그가 놓치지 않는 나라 최고의 벌목꾼일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실수를 하지 않으며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주 페어링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55톤의 나무에 내부 응력이 한 푼도 안 붑니다. 언덕 위의 바람에 아니요 부인. 당신이 그의 나쁜 편에 있지 않는 한 그는 전기톱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배팅이 끝났습니다. 조쉬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전문직 종사자라는 사실을 온 나라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법정에서 끝난다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럼버잭 친구들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럭 뒤에 휴대용 유압식 통나무 쪽에는 도구 통나무를 장작으로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찰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좋아. 이제 청소해야겠어요. 고양이 모래로 아이디어가 좋아요. 고양이 모래네 우리는 그랬어요. 저번에 왜 식료품점에서 고양이 쓰레기 10NKG를 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똑똑한 고양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단지 마을 사람들이 기름 때문에 동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는 배수구에 부동액이 흘러내리는 부동액. 널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일깨워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맥스가 조 주변을 돌아다니며 나와 악수를 했다. 그의 악수는 강했고 그의 미소는 진지했다. 이 사악한 내 형제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내 맥슨의 생각엔 그 사람인 것 같다. 발목이 부러져 내 침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 다행히도 그 사람은 자쿠지에 들어가지 않았어. 거기에서도 그의 유해를 치우고 싶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해 찰리. 나는 그 사람이 스컹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내 동생인데 누군가가 태어날 때 그를 바꿔서 내 진짜 동생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맥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게다가 제시카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둘 다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이 TV 사람들이 방해가 되자마자 이 로그를 접을 수 있는 맥스런 포 유어 작업으로 돌아서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자레드 제가 벨트를 가져갈 테니 트럭에서 빼내세요. 안녕하세요 찰리 저쪽에 트레일러를 당신 진입로에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제드가 그 순간 나에게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제드네 내 집은 마음대로 하세요. 미안해요 제드 이해해요. 당신과 베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할 일이 두려워서 조용히 지냈어요. 당신이 신에게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존경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베티는 제시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가 어려웠지만 베티는 제시카가 이 일을 곧 끝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이 여자들은 머릿속에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채워넣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찰리 나는 정말로 괜찮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드나 용서해. 넌 내 친구였어.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무시당했지. 그렇지 어젯밤 베티가 내 모든 걸 알아냈어. 오늘도 TV에 나와요. 침실 창문에서 벌거벗고 뛰어내리는 장면도 찍었어요. 누가 이걸 테이프에 녹화했으면 좋겠어요. 조씨가 카메라에 대부분 담았는데 TV 방송국에서도 아마 좋은 영상을 얻었을 거예요. 나중에 녹화할 게 있을 거예요. 앨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돌아섰고 메리가 거리를 미친 듯이 속도를 내는 것을 보았고 나에게 최고의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는 방식을 보면 그녀가 매우 화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에게서 1m 떨어진 곳에서 새 총을 손에 들고 픽업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눈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나에게 화내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특유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내 왼쪽을 바라보며 탄약통이 들어있는 12게이지 펌프 액션 산탄총에서 나는 뉴스기자와 카메라맨이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얼굴에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메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를 바랐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보세요. 메리는 통을 낮추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실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 발목이 부러졌고 제시카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시카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메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쉽게 화를 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항상 광기를 넘어섰습니다. 다음번에 그들을 보면 둘 다 죽은 고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이고 당신이 위협하는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거의 따랐지만 친한 친구가 나를 설득하여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나를 좀 좋아한다고 말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감방에 갇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계속 이러면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찰리, 저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코 바로 아래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녀가 마지못해준 그녀의 손에서 총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고 나는 그녀의 픽업에 그냥 넣었습니다. 열쇠를 시동장치에서 꺼내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잠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돌아서서 그녀를 껴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서서 군중과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 이 노부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레이저 부인이 제시카의 망가진 픽업 트럭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메리는 울면서 앞으로 나아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판사를 찾았지만 그가 법정에 있었을 것 같은 곳에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쉽습니다. 찰리도 오나요? 아니, 해질녘이 되기 전에 장작을 좀 잘라야 해요. 도움이 있을 때 하는 게 낫겠어요. 프레이저 부인은 나를 열심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1시간쯤 후에 다시 오세요. 찰스, 기다릴게요. 예, 부인. 1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예. 옛날처럼 치마 뒤에 숨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때문에 노부인들이 화를 내고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이를 대부분 없애버렸어. 찰리, 우리가 그를 새로운 방법으로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엔 나무가 많아. 그래 난 이해한다고 대답했는데 프레이저 놈이 이런저런 곳에 있으라고 한 것도 이해하겠지? 당신이 거기 있는 게 좋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듣고 전혀 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나머지 매력을 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차어 윌선, 당신은 체포됩니다. 나는 돌아서서 지역 경찰이 차 옆에 서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뉴스 카메라가 여전히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사유재산 파괴 행위가 살인을 시도한 것과 여기에서 일어난 다른 모든 일을 발견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실 허가 없이 이 나무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무를 자르는 허가가 있습니다. 둘째, 나무가 심하게 쓰러졌고 그 두 픽업 트럭과의 충돌은 완전한 사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셋째, 판사는 귀하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지만 적어도 살인 미수는 내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나는 두 사람과 달리 상식이 있으니 어서 이번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 발언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말한 판사는 진짜 판사입니다. 그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지 않는 좋은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판사가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판사와 거래하십시오. 1시간 후에 저는 프레이저 늙은이를 보려고 보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섹션 절단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제드는 각 섹션에서 나무를 2번 더 쪼개느라 바빴습니다. 내 친구들 중 몇 명이 픽업 트럭과 트레일러를 가지고 나타나서 프레이저 부인의 헛간으로 운반하기 위해 분주하게 나무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 밑에서 일하지 않으며 솔직하게 말하면 프레이저 노부인에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프레이저 부인의 거실에 있는 크고 부드럽고 아주 오래된 의자에 앉아 힘든 하루였습니다. 메리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개졌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최근에 내가 그녀의 픽업 트럭 열쇠를 그녀 무릎에 떨어뜨렸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된 것 같고 이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변호사를 찾아봐야겠지만 그녀는 슬프게 내 변호사에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어떤 면에서든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는 두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신도 자신의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제가 그에게 이야기할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야. 알겠어. 그럼 내가 보러 갈게. 잘 지내 찰리. 이거 알기가 너무 괴로울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괜찮을 거야. 너와 나 둘 다 너무 아파. 원하시면 가끔 서로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얘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알다시피 당신과 똑같아요 찰리 너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걱정하는 대신에 너한테 계속 내 걱정을 하니까 얘기 좀 해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말이 맞아 당분간 다른 경험은 못할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래된 나무가 그들의 트럭을 부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나무를 잘라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속상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피트가 보험을 바꾼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손님에게 그가 여전히 31,900달러의 큰 고철 더미 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에게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제가 망칠 만큼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제시카가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녀가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놀랐다고 물었다. 나는 그녀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는 도망갈 것이다.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잡은 게 이번이 두 번째야? 만약 제시카가 그 사람과 데이트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과 많이 사귀게 될 거야? 널 그렇게 잃게 만든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니까 어쩌면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만큼 똑똑하지 않을지도 몰라. 피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건 이미 메리가 크게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매우 당황스러워 보였나 봐요. 맙소사 이것은 내 사업이고 항상 내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토지 소유권에 있습니다. 사업 허가증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출 및 기타 법적 문제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어먹을 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업은 항상 내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었을 때 외로운 삼촌에게서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피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항상 내 것이었고 그것을 지금 존재하는 상태로 가져온 것은 나의 노력이었습니다. 피트는 1인자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보다 이게 좋은데 우리 중 적어도 한 명이 이 거래에서 승자가 되어서 기뻐요. 제시카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찰리 당신도 괜찮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고 나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젠장 씨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제시카 반면에 저는 그 순간 프레이저 부인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전 부인의 미래 직업이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 판사와 얘기해 보셨나요? 프레이저 부인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두 달 안에 그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약속을 잡으세요. 그는 당신과 제시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트와 제시카에 대한 분노보다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프레이저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인 제시카에게 이혼을 신청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판사는 재판을 주재할 것입니다. 그는 프레이저 도피트도 당신에게 빚진 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님 자신은 저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그의 가족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찰스에게 우리에게 주신 장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당신은 항상 저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쓸모없는 손자가 당신에게 더러운 장난을 쳤을 때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프레이저 부인 그건 요점이 아닙니다. 청년 피트 프레이저가 우리 성일 수도 있고 그는 내 손자일 수도 있지만 그는 쓸모없는 바보입니다. 그가 오늘 여기서 한 일은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부심과 기쁨이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맥스와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당신의 아내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이 죽이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그럴 자격이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 모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 심지어 멍청한 작은 남자와 피트가 그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프레이저 부인 꽤 불쾌했습니다. 불쾌 젠장 아들 당신은 절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나를 늙은 프레이저라고 부르는 게 어때?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렇게 부르지 않니? 나는 얼굴을 붉히며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나를 늙은 프레이저 찰리라고 불렀다는 걸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부인,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후회됩니다. 젊은이 그녀는 짜증나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자마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오래된 페이저 모두가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 모두가 나를 깊이 존경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닙니다. 예, 부인, 이제 판사에게 전화하세요. 그는 곧 전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의 50년 동안 그를 알고 지냈고 그는 항상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 부인. 당신은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남학생방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수업 시간에 씹은 종이를 뱉다 적발된 남학생처럼 프레이저 늙은이는 몇 마디 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 사람은 항상 존경심과 정직함을 갖고 있었고 모든 일에 솔직하다면 당신은 그녀가 항상 그녀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피트와 맥스의 조부모님의 지역사회의 기둥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는 꽤 엉망입니다. 그녀를 쫓아내시겠습니까? 찰스 프레이저 부인 계속. 예, 제가 최근에 그녀를 섬겼습니다. 이혼 서류 내 생각에 그녀는 피트를 병원에 데려간 것 같아요. 발목이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발목이 부러졌다면 정말 운이 좋았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일상적인 나무배기 작업 중 사고인 것처럼 주장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늙은이와 함께 있는 프레이저 부인과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프레이저 배럴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부 응력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야. 오호호, 얼굴을 벽돌처럼 잡고 가능한 한마디 말해주세요. 젊은이, 내가 여기 있었어. 나는 당신을 알고 있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지역에서 당신보다 숲을 더 좋게 느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찰스, 나도 고마워요 부인. 그리고 내 트럭 밑에 고양이 모래를 놔두세요. 잘 가세요. 청년 오일과 부동액이 하수구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리 경외심을 숨기지 않고 나를 쳐다보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고 프레이저 늙은이가 나를 바라보며 퍼져나오자 그녀의 질문이 허공에 떠돌았다. 메리, 나는 찰스가 매 단계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트가 발목을 부러뜨린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침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찰리,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메리, 피트가 픽업 트럭에 타고 있는 동안 피트가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침대를 정리해서 감옥에 갈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녀는 그 찰리 트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메리, 제가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인. 프레이저가 내 뒤로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찰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프레이저 부인, 제가 방금 전화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프레이저 씨, 좋아요. 프레이저 부인. 그렇죠. 프레이저 씨 얼굴에 대고 그렇게 부를 생각에 더욱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맥주 2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선술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프레이저 부인, 그렇게 할게요. 찰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내 말 들리나요? 내 부인 말씀이 들리네요. 올드 프레이저에서 메리를 안고 나갔더니 맥주가 꽤 맛있었어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들이 저를 응원하면서 농담을 했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맥스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피트, 누군가가 태어날 때 자신의 친형을 피트로 대체한 방법에 대해 그가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나는 그가 피트보다 그의 형제와 더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몇 년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4일 밤 동안 낡은 집은 거대해 보였고 조슈라는 친구의 친구가 그에게 제시카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지만 그녀는 그들의 외동딸이고 피는 그보다 더 진합니다. 어느 날 저녁 판사가 저를 집에 불러서 제 안녕에 대해 걱정했고 법적인 복잡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제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버린 오래된 나무를 떨어뜨리는 바로 그 근처에서 그는 나를 대신하여 몇 가지 기동을 했지만 그는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든 일치할 수 있도록 방법과 이유를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는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정 측면을 피하기 위해 내가 말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늑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2달 후 제시카의 변호사가 판사의 청문회에서 거부당한 후 다가오는 이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는 격분하여 얼마간의 심해 끝에 이혼 절차를 사실상 기각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소집하여 내 변호사를 놀라게 하고 제시카의 변호사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로써 이 법원에 원래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상기 이혼에 동의합니다. 찰스 마스터 씨의 재개설 없이 동의. 아니 당신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시카는 지난 2개월 동안 당신이 질질 끌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찰스가 당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추측할 뿐이며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전략은 지겨워요. 당신이 그랬고 이제 찰스에게 전체 재산의 절반을 지불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공정한 것 이상입니다. 제시카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깜짝 놀랐지만 곧 다시 연루되었습니다. 제시카. 하지만 그 순간 난 그냥 법정에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었을 뿐이야. 제시카, 난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알지만 얼마나 무례한지 알 수 없나요? 당신은 피트와 찰스의 얼굴에 불륜을 비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씨, 당신은 그와 똑같은 픽업 트럭의 멋진 차를 밟았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제시카는 바닥을 바라보며 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그 남자의 손자와의 관계,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전부는 그녀가 생각하고 알아내려고 지난 몇 달 동안 그 작은 장난기 많은 매력이 다소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남편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녀의 감정에 맞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사무실에서는 그 일을 은밀하게 했고 그녀에 따르면 법정에서는가 아니라 엿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무 많았다. 찰스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가 그녀를 몇 번 바라볼 때 그녀가 했던 날이 떠올랐다. 온 세상이 그녀의 청력을 중심으로 무너졌고 침실문을 통해 전기톱이 터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찰리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겁에 질렸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피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남편에게서 픽업 트럭에 대한 마지막 조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조언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그것을 망친 방식은 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를 위해 해준 작은 일들인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차어리는 메리가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 그녀에게 많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차어리가 그녀의 최악의 악몽 속에서 그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그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힘들겠지만 결혼 생활을 회복할 것이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피트가 단지 직원이라는 정보도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피트와 그녀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규칙이 있었고 둘 다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새 상사인 메리는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고되도록 제시커는 단순히 메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그만두었습니다. 차어리는 항상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분명히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며 마침내 그날 아침에 모든 사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거실에서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고 그 사실이 그녀의 정신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고 피트와의 섹스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날 기억났습니다. 차어리가 그녀를 위해 만든 커피 테이블을 보고 그녀는 이 테이블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지만 차어리가 그녀를 위한 사랑으로 그런 것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감동시켰습니다. 제시커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찰리가 항상 그녀를 위해 옆에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것을 고치거나 그녀에게 새 것을 사주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를 실패시켰고 그의 가족을 모두 실망시켰습니다. 찰즈와 그의 가족, 판사와 그의 가족 중 최악의 프레이저 이 늙은 여자는 제시카가 실제로 성인이 되기까지 수년 동안 어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날 이후 식료품점에서 프레이저 부인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한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판사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마치 그녀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염병 제시카는 자신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보는 것을 싫어했고 찰스의 가장 친한 친구와 약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그녀를 성적으로 마스터한 가장 친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즐거운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는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녀를 차버리는 사람. 뒤를 돌아보면 제시카는 이제 사랑이 주어졌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사랑을 받을 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그것을 짓밟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아 수년 동안 소유한 집 현관에 앉아 있었고 제시카의 집을 팔고 이혼을 해결한 직후에 그는 그것을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물론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소유권을 등록하는 동안 280헥타르의 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는 그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2880헥타르에 대해 나에게 제안한 77만 2천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 내가 너한테 사줄 때 사람들은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내가 무방비한 늙은 남자를 이용했다고 생각할 거야. 잠깐만 아들 조쉬가 먼저 반항적으로 대답했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어떤 가격에든 팔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자로부터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가격에 그것을 얻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개발자에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단지로 나무를 모두 베어 현대식으로 만드세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돌볼 것이라는 것과 내가 이 부동산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부동산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 개발자에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나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일이지만 청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격입니다. 당신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빌어먹을 개발자도 손에 넣어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당신이 이 커플에게 집을 팔았다고 그들은 매우 귀엽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조금 더 팔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남자가 집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몰랐습니다. 이혼 때문에 최대한 빨리 떠나야 했고 어느 정도 그가 옳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이혼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에 더 많은 돈에 팔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어요.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인생이 더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 나는 항상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가 이곳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시나요? 이곳은 조용하고 멋지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산에서 내려다보면 계곡 전체와 도시의 불빛, 심지어 제가 살던 동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집 한쪽에 자쿠지를 설치했고 멋진 내가 만든 다른 추가 사항과 함께 베란다는 더 이상 단순한 오두막이 아니었지만 항상 오두막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집과 별도로 차고를 지었지만 덮개 통로가 있는 오래된 엉덩이 지붕 헛간과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장소 더 패덕은 이곳에 소박한 느낌을 주었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도시 주민들에게 말 6마리를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 승마를 위해 그들은 280헥타르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물론 국립공원의 숲 전체를 통틀어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목재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6마리의 말을 관리하는 벌목군의 선두팀도 나에게 좋은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은 여전히 주말의 시간에 맞춰 나를 만나러 옵니다.
판사님과 프레이저 부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 오랜 친구들도 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한 이후로 제시카를 본 적이 없고 솔직히 그녀가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그리워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인생의 교훈은 때로는 용서할 수 없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캐주얼한 데이트를 몇 번 한 후 이 귀여운 소녀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그녀는 직장에 있을 때에도 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TV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TV입니다. 내가 고목을 베던 날 거기에 있던 기자가 좀 눈길을 끌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나 역시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그 사람은 벌목에 관한 기사를 위해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고 나머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다. 역사상 그녀는 여전히 2대의 픽업 트럭 건너편에 누워있는 그 오래된 나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에 등장하여 TV 프로그램의 여러 농담과 심지어 재미있는 생일 카드에도 사용되었으며 그녀는 그 나무에 대한 권리를 잘 팔았습니다. 제이가 방문하여 멘틀 조각에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비웃습니다. 이것은 사진 액자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일반적인 총이나 기타 쓰레기 대신 같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나는 그 위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시커는 자신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몇 번 돌려보냈고 때때로 그녀와 함께 놀았으며 그녀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톱이 얼마나 잘 자를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제시카가 자신이 한 일을 한 것이 매우 어리석었고 그 일을 한 방식이 매우 어리석었다고 때때로 언급합니까? 결국 나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픽업 트럭을 타고 결국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내가 없고 그게 그녀를 정말 괴롭히는 걸 알아요. 반면에 제시카는 내가 온유한 여자라는 걸 알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요. 사람이 불성실할 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래된 액자의 나무에 얼룩이 보입니다. 기름과 부동액은 건조되지 않은 나무에도 잘 흡수됩니다. 만들 때 확인했고 얼룩이 남을 수 있도록 틀에 광택을 냈어요. 모든 걸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